2005년 5월 23일 부산 영도구 청학동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서 벌어진 끔찍한 살인사건은 당시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고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44세의 전업주부 윤경숙 씨로 남편과 아들, 딸과 함께 평범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던 인물이었다. 그녀는 평소 이웃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특별한 원한 관계나 갈등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월요일 오전이었다. 윤 씨는 오전 10시경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화분을 가지러 오라고 말했다. 전화를 받은 친구는 전화를 끊고 약 18분 뒤 윤 씨의 집에 도착했으나 그 순간 그녀는 이미 부엌에서 피를 흘리며 숨져 있었다. 현장을 목격한 친구는 충격에 빠져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의 시신은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가슴 부위에 깊은 자상이 2군데 있었다. 얼굴에는 날카로운 흉기로 긁힌 듯한 상처도 있었다. 무엇보다 이상했던 점은 집안이 전혀 어지럽혀져 있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누군가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였다고 보기엔 현장이 너무 정돈되어 있었고 거실, 방, 싱크대 그 어디에도 물건이 뒤집힌 흔적은 없었다. 단지 피해자의 지갑에서 약 50만 원이 사라진 점만이 유일한 단서처럼 보였다. 경찰은 곧바로 범행 동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현금이 사라졌고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었으며 가족이나 이웃과의 갈등도 없었던 상황에서 강도살인이란 결론이 유력해졌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다. 범인은 사건 현장에 지문 하나 남기지 않았고 혈흔도 본인의 것이 아닌 피해자의 것뿐이었다. 현장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는 한동안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던 중 2년 후 한 남성이 경찰서를 찾아왔다. 제보자 최동현 씨는 자신이 알고 있는 친구가 살인사건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친구 이상진 씨가 술자리에서 빈집을 털다 사람이 있어서 찔렀다고 털어놓았다고 한다. 최 씨는 이 이야기를 듣고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결국 경찰에 진술하게 되었다. 경찰은 최 씨의 진술을 토대로 이상진 씨를 소환 조사했다. 이상진 씨는 처음에는 모든 사실을 부인했지만 조사 과정 중 자신의 입으로 그날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그는 친구 김성호, 박민수와 함께 청학동 일대에서 빈집 털이를 계획했으며 윤 씨의 집에 들어갔다가 뜻밖의 주인을 마주쳐 당황해 흉기로 찔렀다고 말했다. 이들의 계획은 단순한 절도였으나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범행이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상진 씨는 이후 자신의 진술을 번복했다. 술에 취해서 한 말이었다며 모든 진술을 철회했고 함께 지목된 김성호 씨와 박민수 씨 역시 자신들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알리바이는 조사 과정에서 일부 타당한 부분이 있었고 결정적으로 이들의 DNA나 지문도 사건 현장에서 나오지 않았다. 이로 인해 경찰은 결국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사건은 다시 미제로 빠져들었다. 2016년 부산경찰청은 장기 미제 사건 전담팀을 구성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나섰다. 당시 수사 기록을 모두 재검토하고 당시의 제보자와 피의자들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제보자 최동현 씨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진술 시점에서도 정황이 맞아떨어진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여전히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했고 수사 진행은 또다시 벽에 부딪혔다. 이 사건은 2023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420회 방송을 통해 다시 조명되었다. 방송에서는 사건의 발생부터 제보자, 용의자들의 진술과 그 변화를 추적하며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 특히 이상진 씨가 당시 진술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신빙성 있는 이야기를 했는지를 집중 조명했다. 방송에 따르면 이상진 씨는 술자리에서 친구들에게 내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두 친구는 그럴 리 없다며 웃고 넘겼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그 자리에서 함께 있던 최동현 씨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경찰에 제보한 것이었다. 이 사건은 법적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고 미제로 분류되어 현재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언제든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수 있다고 보고 사건 관련 자료를 보관 중이며 DNA 및 기타 분석을 통해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의 유족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픔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사건 이후 피해자의 남편과 자녀들은 깊은 충격에 빠졌으며 삶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해야 했다. 피해자의 딸은 인터뷰에서 엄마를 그렇게 떠나보내고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 괴롭다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사건이 벌어진 지 시간이 꽤 흘렀지만 이웃 주민들 역시 그날의 충격을 잊지 못하고 있다. 당시 청학동은 비교적 안전하고 조용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갑작스러운 잔혹 범행은 지역 사회에 커다란 두려움을 안겼다. 많은 주민들은 사건이 빠르게 해결되길 바랐지만 해답 없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불안감은 더 커졌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우발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가해자가 계획적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라 그날 우연히 열린 문이나 현관을 보고 들어갔다가 범행이 살인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장에서의 단서가 너무 적다는 점 역시 범인이 상당히 치밀했거나 또는 당시 수사기술로는 발견하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또한 용의자들의 진술 번복은 수사에 큰 장애물이 되었다. 특히 술자리에서의 발언이 농담인지 진실인지에 대한 판단은 매우 어려운 문제였고 그 어떤 실질적인 증거도 없다는 점에서 법적 처벌은 불가능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한국의 대표적인 미제 살인 사건 중 하나로 남아 많은 이들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현재 부산경찰청은 이 사건을 장기 미제 사건 우선 추적 목록에 포함시켜 주기적인 재조사와 기술 분석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시민들의 제보와 관심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익명 제보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진실은 언제나 시간을 요구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노력만이 그것을 밝힐 수 있다. 피해자 윤경숙 씨의 억울한 죽음이 하루빨리 밝혀지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